인간이 아무리 지겹고 지독하고 힘들고 밉고 원망스러워도 인간 혐오는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혐오하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워해봤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게 내 뜻대로 인간관계가 풀리지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슈들이 얽히면서 결국에는 안 좋게 이별하기도 하는 식으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섬세한 사람이든 무딘 사람이든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감, 기피하고 싶은 마음 또는 혐오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계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완벽하게 깨끗한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거들떠보지 않기로, 증오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건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상태 때문일 겁니다. 저런 마음? 너무 못났어. 저런 행동? 너무 잘못됐어. 저런 이기심? 너무 추잡해. 그래서 나는 인간이 싫어. 자, 그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안 그런가? 과연 나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모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가? 한 번도 추잡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가? 그런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한 적이 없었는가? 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나도 누군가한테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창피한 행동을 했거나 아름답지 않았던 행동을 했거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았나. 때로 여러분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경계심을 가지거나 타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타인의 작은 잘못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상처받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늘 친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늘 성숙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것은 때로 이기심이 되거나 본의 아니게 악한 행동이 되거나 누군가한테 무례를 끼치거나 피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미처 몰랐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뾰족했는지, 뾰족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은 얼마나 뾰족했는지,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때로는 저주를 했는지. 누구도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티끌 하나 없이 배곡같이 깨끗할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나는 누구도 완벽하게 혐오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뾰족하고 이기적이고 아름답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었던 많은 나쁜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때때로 살면서 아름답지 않은 마음,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을 했어요. 타인들이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시다. 우리는 왜 그런 모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추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런 아름답지 않은 동기로 타인한테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을, 악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했을까요? 공격적인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지했어요. 잘 몰랐어요. 연약했어요. 여러분들은 상처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아름답지 않은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점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사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들에 휘둘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음의 과정은요, 때로는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과 내가 놓여진 환경 자체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지? 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장에 있지, 직장이라는 환경이
환경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 비좁은 곳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야 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기 쉬울까요? 사랑하기 쉬울까요?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빈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비좁은 곳에서 실적 압박을 받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자기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서로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가 좋을까요? 날카롭고 모나게 행동하기 좋을까요? 좋은 관계가 나오기가 더 흔할까? 불편한 관계가 나오기가 더 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추해서, 저 사람이 악해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경의 영향도 좀 있고, 저 사람 개인의 문제도 좀 있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도 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서 대환장 파티를 만들었구나, 하나의 복합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시면서 한 사람만 미친 듯이 미워하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서 인간관계 트러블이 나와 상대의 에너지 화학 작용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잡하고 악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에너지적인 공명을 일으키는데 그 공명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내가 인연이 이렇게 맞닿아지고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정도로 이슈가 만들어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인연이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결코 하나의 공명거리로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끌렸다면, 또는 누군가를 끌리지 않아도 자꾸만 얽히게 된다면, 에너지적인 충돌을 겪는다면, 이슈를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로 타인과 공명을 했다는 상태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만 있다고 파악을 하시고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타인과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타인과 공명 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는 나쁜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타인과 나, 그리고 이 공간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일종의 화학작용이다, 복합적인 화학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에너지적인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런 아름답지 않은, 불쾌한, 기분 나쁜, 아픈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나는 더 나은 에너지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숙해서, 무지해서, 파장이 낮아서, 두려움을 방출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방출해서 부정적인 상황들, 저파장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에너지 값을 바꿈으로써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 삶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친절하기로, 아름답기로 약속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자급자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만든 것들을 다른 인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뭔가 대단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 대단히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에너지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의 에너지 상태를 바꿈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화와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 점점 이 의식 수준이 성장하고 에너지 파장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현재에는, 내일은 더 성장하고 더 가벼워진 에너지 상태의 나로서 더 깊은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여시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 세상에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그 실수와 잘못들 속에서도 배우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존재만이, 성숙한 존재만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툰 사랑은 하겠죠. 성숙한 사랑은 성숙해져야 하겠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아픈 사람도 사랑을 하고요. 여러분들보다 아름답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7번째 단계에서 미숙함 속에서도 열린 마음과 인내심만 있다면 충분히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툰 실수를 하고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완벽하게 닫지만 않고 조금이라도 열어놓는다면, 계속해서 두드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면,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사랑으로 연결되려는 시도들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시도에 대해서 분명히 보답받고 성취를 체험할 날들이 오게 됩니다. 사랑이란 성취를요. 이제 8번째 단계에서는 내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면 회복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상태에 빠졌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입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적인 상태로서 에너지를 내 안에서 발산해내고 타인에게 연결시키는 하나의 에너지적인 연결성의 회복 상태로서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거나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입어서 사람들이 모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나쁘게 해석되어지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치유해주고 나면은 천천히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단계에서 때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좋고 사랑하는 것을 잠시 멈춰도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고 용감한 마음이고 성숙한 마음이고 그건 알겠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풀어내고 용서를 하고 감싸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너무너무 악랄해서 여러분들은 때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 않고 사랑을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멈춰도 되는 순간이 있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어요. 멈춰도 된다는 건 지금은 멈춰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내 삶에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고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로 흘려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까지는 겨우겨우 돼도 사랑하는 것까지는 많이 벅찰 수가 있어요. 그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떠넘기거나 그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사랑하지 않기로 멈춰서도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여러분들이 인간 혐오에서 빠져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의해서 미래를 단정짓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아팠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들을 나의 한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체험들을 나의 성장의 밑거름, 내가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볼 것이며 그 이상으로 내 한계로 받아들이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면서 이 10가지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순차적으로 인간 혐오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그 사람과의 체험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그 사람과의 체험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답지 않은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강인해졌을 수도 있고요. 자신과 더 친근해졌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 자기 사랑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아픈
체험을 했을지라도 한때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한때는 그 사람 덕분에 행복했었던 시절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절은 부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아픔과 그 사람과의 트러블 때문에 그 좋았던 기억들까지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